안녕하세요, 자기택입니다. 폭스바겐 아틀라스, 폭스바겐의 대형 SUV죠. 길이 5m가 넘는 커다란 SUV, 7인승도 있고 6인승도 있고 3열 시트까지 있는 커다란 SUV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신형 팰리세이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뭔가 좀 보기 좋은 게임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 늦게 들어왔어. 신형 팰리세이드 나오고 나서 들어오니까 상품성이 조금 좀 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조금 아쉬워. 너무 늦게 들어왔어. 띠리링. 폭스바겐 아틀라스는 2017년도에 처음 나온 차가 페이스리프트 한 번 되고, 요거는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뭐 엔진이라든가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꾼 모델입니다. 요 많이 바꾼 모델이 2024년도에 미국에서 나왔고,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려고 계속 작업을 했는데 뭔가 좀 밀리고 해가지고 이제 2025년에 이제야 들어왔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페이스리프트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더 미국에서도 만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미국 채테노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폭스바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8가지 컬러로 들어왔어요. 지금 무채색, 흰색에서부터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회색, 이건 펄이 안 들어가 있는 회색, 그리고 검은색도 있고 짙은 회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채색이 3가지가 있는데, 약간 녹색 계열이 하나 있고 빨간색 계열 하나 있고 파란색 계열 하나 있고 해서 8가지 컬러를 준비해 놨고요. 실내 시트도 검은색 시트도 있고 밝은 베이지색 시트 2가지 색깔, 그리고 시트가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다 7인승 모델인데 2열 시트를 독립식 캡틴 시트로 만든 6인승 모델도 있습니다. 가격은 6인승 모델이 조금 더 비싸요. 왜냐면은 조금 더 고급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7인승 모델이라서 6,770만원, 그리고 6인승 모델은 6,848만원입니다. 하여튼 요 가격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팰리세이드랑 비교가 될 텐데, 팰리세이드 2.5L 터보 하이브리드 가격보다도 조금 더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가격 경쟁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팔고 있는 요 가격 생각하면 요게 폭스바겐 아틀라스 중에 가장 비싼 R라인이거든요. 요거보다 낮은 모델도 있어요. 크롬 도금으로 라디에이터 그릴 돼 있고 조금 더 가격을 낮춘 모델도 있는데, 최고급형 R라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격을 이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세금 전에 붙는 가격이 53,000불입니다. 그거를 환율로 계산하면 막 7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가격이 조금 더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또 상품성이 있고요. 아직 달려보지는 않았지만 주행 완성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현대 팰리세이드와는 또 다른 만족감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디자인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원판 자체가 2017년도에 나왔었던 차기 때문에 완전 최신형 디자인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쭉 연결되는 주간 주행 등이라든가 폭스바겐 마크의 조명 들어가 있는 거, 뒤에도 폭스바겐 마크의 빨간색 조명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이 2024년에 두 번째 부분 변경을 하면서 들어갔던 디테일이라서 요즘 차 느낌을 이런 디테일에서 잘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틀라스 R라인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죠. 크롬 도금 그릴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검은색 그릴, 그리고 검은색 디테일들을 좀 줄어 써서 좀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요 사이드 실루엣은 캐릭터 라인이 바퀴 부분을 이렇게 타고 넘고, 여기선 또 이렇게 됐다가 또 다시 뒷바퀴에서 이렇게 타고 넘는 이런 캐릭터 라인 딱 보면, 옆에서 봐도 바퀴 쪽은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고 승객석은 조금 더 들어가 보이는, 튀어나올 때 튀어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 보이는 볼륨감 있는 차처럼 이렇게 보이죠. 휠은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그냥 폭스바겐의 전형적인 휠 디자인이고, R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R라인 배지가 들어가 있네요. 전반적인 크기는 5m가 넘습니다. 5m 6cm. 그래서 팰리세이드보다 3cm 정도 길고, 높이는 조금 더 낮고 폭도 약간 더 길고, 그래서 팰리세이드보다 전반적인 프로포션은 길고 넓고 낮은,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프로포션입니다. 거대한 7인승처럼 보이지가 않고, 이건 좀 날렵한 7인승처럼 보이고, 팬더 위에 있는 요 팬더 글라스도 뒷부분을 약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냈어요. 그냥 이게 기다란 창으로 되어 있으면 외관형 SUV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요거를 조금 올리니까 딱 스타트 라인에 서서 이렇게 딱 할 때 이렇게 뭔가 좀 들어 올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요때의 모습처럼 약간 또 역동적인 느낌을 요런 라인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모습으로 보면 빨간색이 쭉 연결되고, 가운데 여기에도 이제 빨간색 조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에 크롬 도금 딱 해서 아틀라스 딱 이렇게 해놨는데, 디자인의 원판이 2017년도에 나온 차를 이제 두 번 부분 변경을 해서 최신형 차처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완전 최신형 디자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디테일로 2025년에 나온 신차 느낌은 충분히 내긴 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보고 실내를 들어가 볼까요? 미디어 오토. 잠시만요. 광고 들어갑니다. 비교와
인터넷 약정 기간 3년이 지났는데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가요? 48만 원을 그냥 날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국내 최초 인터넷 혜택 환급 플랫폼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변경 시 현금 혜택 48만 원. 휴대폰 구매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통신사 변경만 해도 30만 원 추가 혜택. 휴대폰 구매 시에도 당연히 50만 원 추가 혜택. 정수기 설치 시 최대 3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혜택 108만 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날 바로 입금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로 친구 추천 시 4만 원 무제한 제공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이 모든 혜택을 당일에 꼭 받아보세요. 인터넷 비교할 땐 인터넷 비교원 최고. 실내도 부분 변경을 하면서 꽤 고급스러워졌군요. 나무 느낌을 은은하게 냈고 화면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부쩍 커진 게 눈에 띄는데 계기판은 10.25인치 디지털 화면이고요. 12인치 화면에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들어오고 차량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뭐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리 버튼들 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를 이렇게 넣는 무선 충전 장치가 있고 요거 이렇게 닫을 수도 있어요. 컵홀더는 여기 두 개가 좀 큼직한 컵홀더가 들어가고 기어 노브는 이런 거에서도 이제 최신형 차 느낌 들죠? 드드득 하는 게 아니고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따깍따깍거리는 요게 들어가 있고 어우 여기 콘솔 박스가 상당히 큼직하네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이 든든한 기구 설계. 콘솔 박스 덮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후들후들 걸리는 차들이 있는데 모든 부품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잘 조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수납 공간을 큼직하게 마련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수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좌석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좌석에는 열선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아틀라스가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뒤에 가족들을 가득 태우고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좀 타이트하게 앉겠죠. 요 정도 타이트하게 앉을 텐데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상당히 널찍하네요. 여기 주먹 3개가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다리가 긴 삼촌이 타더라도 앞시트 밑으로 발 집어넣을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이게 또 전기차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바닥이 조금 올라와 있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륜구동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튀어나와 있는 게 4cm 정도 조금 튀어 올라와 있는 정도라서 실내 공간 설계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하는 거라든가 열선 버튼, 그 다음에 이 밑에는 USB까지도 빠짐없이 다 만들어 놨고요. 지붕은 이렇게 열리고 유리까지 오픈이 되는 파노라마 루프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뭐 팔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제가 앉아있는 데는 요 등받이 각도를 제일 세워놓은 상태. 요 정도 각도인 거 보니까 요거 70도가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제일 눕혀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레버를 잡아당기면은 이렇게까지 눕힐 수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62, 3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재볼까요? 59도네, 59도. 네, 59도. 그리고 가장 세우면은 72도. 72도에서부터 59도까지. 59도로 가장 눕히면은 상당히 릴렉스하는 각도가 나와요. 근데 요 상태에서는 뒷좌석에 누구 못 앉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 누구 앉힌다 그러면은 두 번째 좌석도 조금 세우고 약간 세우고 앞으로 조금 와줘야 되는데 시트가 앞뒤로 거의 뭐 18cm, 20cm 정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중간 정도. 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세 번째 좌석으로 가볼 텐데 뒤로 들어갈 때 요 어깨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나옵니다. 이게 뚱뚱한 아저씨도 편안하게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 3열에 앉아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컵홀더라든지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별도의 수납 공간, USB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3열 시트에도 꽤 앉을만하다. 3열 시트가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는 딱 2명 앉는 거. 그래서 둘, 셋, 둘 해서 7인승. 그리고 6인승 모델은 요 앞에 있는 시트가 독립식 시트로 둘 앉는 게 6인승.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둘, 셋, 둘 해서 7인승 모델입니다. 미디어 오토. 자, 그리고 트렁크를 잠깐 볼까요? 전동식 트렁크. 최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웬만한 장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판 열면은 또 다른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접으면은 꽤 넉넉한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앞에 시트까지 다 접으면은 진짜 차박 뭐 이런 거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아주 넉넉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트를 보니까 이게 접히면서 바닥판이 밑으로 약간 가라앉으면서 더 납작하게 딱 접히게 요런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뭐 햇빛 가리개 있고 하여튼 뭐 고급 장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SUV의 고급형 모델에 들어가 있는 웬만한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 엔진룸 잠깐 볼까요? 자, 엔진은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유압식 리프터 들어가 있고 엔진이 가로 배치로 4기통 엔진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278마력 그리고 토크는 40.8을 내는 그래서 이 덩치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파워이긴 해요. 근데 팰리세이드 2.5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요거랑 비교하면
비교하면 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요게 273마력인데 배기량이 500cc가 더 나가는 펠리세이드 2.5L 터보는 281마력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0마력 차이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중에서는 상당히 센 엔진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진짜 달려봐야 알겠지만 진짜 뭐 힘이 모자르지는 않을 듯 합니다. 원래 2017년도에 나왔을 때는 여기 V6 엔진 모델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엔진룸은 상당히 넓게 설정을 했는데 지금 다운사이징을 해서 2리터 가솔린 터보로만 만들다 보니까 엔진룸이 좀 많이 비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엔진룸이 이렇게 좀 넉넉하게 좀 비어 있어야지 열순환이라든가 정비할 때 손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요. 엔진룸이 너무 꽉 차 있으면은 열순환 같은 것도 좀 안 되고 그래서 나름 또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틀라스는 폭스바겐 티구안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좀 큼직하게 늘려서 만든 거거든요. 전륜구동 기반의 MQB 플랫폼이 베이스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가로 배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띠리링 띠리링.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우리 누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만카돈 스피커가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하만카돈이면은 그냥 실용적으로 꽤 좋은 음질 이 정도를 보여줄 텐데 한번 들어볼게요. 막 느끼고 막 뭐 이럴 정도까지 아니에요. 근데 운전하면서 듣기에는 그냥 뭐 들을 만한 수준. 이 저음 쪽은 좀 되게 센 하만카돈이네요. 훅훅 들어옵니다. 저음 쪽이. 서라운드와 스테레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물건이네. 종이를 이렇게 말아주는 듯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싹 바뀌어요. 서라운드 공간감 괜찮다. 근데 음을 섬세하게 들으시려면은 스테레오 쪽으로 놔두시는 게 더 나은 게 서라운드로 가면은 복잡한 악기들이 막 따다다닥 막 뭐 이러는 거는 조금 이음 같은 게 좀 들릴 수도 있어요. 아주 고가의 오디오 세팅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공간감은 생기는데 음질은 조금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자, 요 정도까지만 보고 일단 시승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바로 출발해 볼게요. 띠리링 띠리링. 아틀라스는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에요. EA888 에보 3 엔진인가 뭐 이런데 요 엔진이 폭스바겐의 좀 고성능 버전에도 다 대응되는 엔진입니다. 뭐 골프 GTI는 물론 골프 R 300마력 이상까지도 세팅된 엔진인데 요거를 지금 273마력으로 세팅을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요 차의 크기나 요 차의 컨셉에 맞춰서 조금 출력은 낮추고 토크 밴드나 토크 요거를 좀 넓혀가지고 풍부한 토크를 좀 넓은 영역에서 느끼게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차가 등치가 있고 컨셉이 막 또 달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크 위주로 조금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덕길 같은데 올라가는데도 이 무게가 지금 뭐 거의 2톤이거든요. 근데 뭐 별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4기통 엔진이라서 좀 배기음이라든가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거칠긴 합니다. 아무래도 6기통보다는 4기통 엔진이 조금 거칠잖아요. 근데 엔진 소음이나 진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꽤 잘 잡았어요. 그래서 거친 음이 막 안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MVH 쪽은 좀 잘 보강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달려볼게요. 요 비상등이 있는데 옆에 이제 모드, 주행 모드가 있는데 주행 모드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넣으니까 인공 배기 사운드가 같이 들려요. 이게 약간 좀 미국 사람들 취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머슬카스러운 인공적인 배기 사운드가 더해집니다. 다시 컴포트 모드로 지금 계속 더 달려보고 있는데 8단 자동 변속기가 이 변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커다란 가족형 SUV를 모는 분들은 이렇게 날카로운 뭐 성능 위주의 세팅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편안한 세팅 이런 것들을 선호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적합한 세팅으로 생각은 됩니다. 여기 도로 포장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약간 울퉁불퉁한데 폭신폭신한 뭐 물침대 같은 승차감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만드는 폭스바겐이지만 다른 미국 차처럼 이렇게 막 출렁거리고 이런 세팅보다는 좀 팽팽하게 세팅하는 유럽 느낌이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유럽에서 제조해서 유럽에서 파는 차들보다는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팰리세이드보다도 조금 팽팽한 세팅인 것 같거든요. 팰리세이드가 너무 좀 물침대 갖고 좀 출렁출렁거린다 요런 분들은 요거 쪽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은 내 취향에 맞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진이 힘들어하는 소리가 난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고RPM에서도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스포츠 모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인공 배기 사운드가 더해지죠. 이 인공 배기 사운드는 내 취향은 아닌데 이거.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은 변속기가 조금 더 고RPM 영역을 주로 이용을 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동력 성능이나 뭐 이런 걸로 승부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봐왔던, 익숙하게 많이 경험했었던 그런 세팅입니다. 특이한 세팅이 들어가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이게 미국에서 만드는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확실히 티구안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띠리링 그리고 이 시트에 열선도 있고 통풍도 있고 그런데 통풍 시트를 켰는데 이제 뭐 폭스바겐도 통풍 시트 뭐 이런 거 잘 만드네요. 시원하기도 하고 소음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다만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를 킬 때 여기서 그냥 한 방에 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서 또 다시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한 방에 선택이 안 되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뭐 열선을 키든지 통풍을 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폭스바겐의 기본 내비게이션이 깔려 있긴 한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보통 이제 요거 타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뭐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걸로 그냥 쓰실 것 같아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뭐 애플 카플레이 다 된다고 합니다. 뭐 쓸 수는 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사용하는데 편안할 정도로 뭐 요 정도 내비게이션은 아니어서 목적지 검색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초성 검색 뭐 이런 게 다 눌러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요즘엔 다 음성으로 뭐 이렇게 목적지 검색하고 그러는데 기능적으로는 조금 좀 딸리는. 근데 이 바닥 소음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대중 브랜드 가성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만든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푸아렉 정도만 올라가도 바닥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다져서 들어오는 편인데 이거는 그래도 좀 바닥 소음이 조금 좀 찔르듯이 올라오는 느낌은 있네요. 아무래도 막 고급 브랜드의 고급 뭐 SUV 뭐 이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행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깔끔하게 다 만들어 놓지는 않은 느낌이죠. 이렇게 타보면은 이게 차가 그냥 괜찮아요. 그냥 실용적이고 이 차의 목적에 맞게 그냥 적합하게 잘 세팅됐고 뭐 끝내준다거나 뭐 이런 표현까지는 잘 안 나오지만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정도의 세팅이거든요. 근데 시승하면 시승할수록 작년에 요맘때 들어왔었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해볼만 했는데 팰리세이드 신형 다 나오고 나서 이게 뒤늦게 들어오니까 지금은 조금 애매해졌죠. 가격도 그렇고 그 사이에 환율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그냥 환율대로만 하면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막 7,300만원 7,400만원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6,700만원 6,800만원 요 정도의 세팅한 거 보면은 가격은 그래도 노력 많이 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반적인 상품성이 폭스바겐스러운 그 실용적인 세팅 뭐 요런 것들에 좀 끌리는 분 외에는 팰리세이드 쪽이 가격도 그렇고 전반적인 상품성도 그렇고 팰리세이드를 뒤집어 엎을만 할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팰리세이드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이 원산지 못 이깁니다. 미디어 오토. 주행 중에 이 바닥 소음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해가지고 봤더니 타이어 공기압을 정상 범위 안에는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좀 세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게 완전히 지금 신차여서 출고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 좀 차가 차가운 상태에서 적정 기압을 넣으면은 달리면서 타이어가 좀 따뜻해지면서 공기압이 좀 오르거든요. 적정은 앞에는 33이고 뒤에는 36 PSI를 넣기로 돼 있는데 조금 좀 오버해서 넣어가지고 타이어가 좀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온 듯 합니다. 자, 여기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8.16초) 8.16초면은 팰리세이드 2.5 터보보다 가속은 더 잘 나오네요. 팰리세이드 2.5리터 터보가 8.3초 정도 나왔었거든요. 제원표상으로는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파워는 더 센데 뭐 어떤 세팅의 차이겠죠. 차 무게도 비슷하거든요. 그냥 2톤에서 뭐 2.1톤 정도 되는 뭐 무게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근데 요거는 2리터 가솔린 터보고 팰리세이드는 2.5 터보인데 근소한 차로 조금 더 잘 나오기는 하네요.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이게 조금 더 널찍하게 해서 엔진 RPM을 고르게 잘 쓰면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가속할 때 느낌이
제법 좀 침착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행보조 장치를 한번 볼게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제 주행보조 장치가 다 시작이 되고 앞차와 거리 감지해가지고 잘 따라갑니다. 네, 앞에 차가 끼니까 알아서 브레이크도 잘 잡고요. 방향지시등 키면은 자동으로 뭐 차선까지 바뀌어주고 뭐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기 약간 꺾이는 데를 운전대를 놓고 가볼게요. 차선 잘 알아먹고 혼자 잘 틀면서 잘 갑니다. 이렇게 운전대를 안 잡고 있을 때 운전죄 잡으라는 경고가 나오면 네, 정전식 핸들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대 안 잡고 있을 때 그냥 운전대에 손만 얹고 있으면은 운전대를 잡은 걸로 이렇게 흔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미디어 오토. 자, 그래서 오늘 폭스바겐 아틀라스 7인승 모델 6,770만원짜리 요거를 시승을 해봤는데, 시승 행사 중에 저희가 영상을 찍는 거라서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요 차를 뭐 다시 빌려서 시승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이 정도면은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만든 폭스바겐답게 미국 사람들 세팅에 맞게 차도 크고 그리고 승차감도 유럽식의 그 팽팽한 승차감까지는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간 부드러운 승차감이 어느 정도 가미된, 하지만 이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폭스바겐의 엔지니어링 기술, 탄탄한 차체나 팽팽한 서스펜션, 요런 특성이 있으면서 좀 부드럽게 세팅한 느낌이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8초 정도면은 일반 도로에서는 내가 이게 차가 안 나가서 막 스트레스가 생길 정도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2리터 가솔린 터보 요 엔진도 300마력까지도 막 대응하는 고성능 세팅까지도 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273마력으로 세팅했을 때는 그냥 시종일관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고, 변속기 세팅도 이 정도면은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요. 주행보조 장치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조금 세팅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고, 우리나라에서 타기에는 현대기아차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나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최적화돼서 만들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드는 차보다는 현대기아께 우리나라에서 쓰기는 훨씬 더 편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적으로 무난하게 럭셔리하거나 이런 거는 없이 기본기 위주로 비교적 잘 만든 차다라는 생각인데, 너무 늦게 들어온 게 좀 아쉽다라고 전해드리면서 오늘 간단한 시승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